안녕하십니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홍수창입니다. 제가 이번 4주 동안에 노년기에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년기 심혈관 질환의 이해, 왜 노년기 때는 심혈관 질환이 더 잘 생기는지, 아니면 그렇게 생긴 질환이 또 노년기 때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라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은 노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생활 연령, 연소 노인은 보통 55세에서 64세로 대부분 일을 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인정들이 최고조에 달할 때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상태인 분들이고, 65세가 넘고 75세 이하인 분들을 우리가 중고령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고 경제적인 거에서도 약간 약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령대를 중고령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령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75세 이상, 신체적으로도 이제 많이 약해지고 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계층의 노인들을 고령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상 65세인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최근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75세 정도가 좀 넘어야지 의학적으로 노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신체의 나이 자체가 많이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에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한 75세가 넘어야지만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저희 나라 인구 비율을 보면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2018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벌써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18년부터는 거의 2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인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2026년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20% 이상이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나라의 인구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초고령화 사회로까지 접어드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셈이죠. 이제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고령화가 되는 그런 속도는 다른 선진국보다 굉장히 좀 빠른데요. 실제로 2026년이 좀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된 한 2000년부터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까지 불과 26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 거죠. 우리랑 가까이 있는 일본인 경우에는 36년 정도 걸린 거예요. 지금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 보면 그거보다 저희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유럽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그 고령화 인구 비율이 점점 많이 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연령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 비율이 어느 항목에 많이 나갈까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2021년 데이터인데, 보면 60에서 69세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7번째, 6번째, 7번째가 협심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질환인 거죠. 70에서 79세 사이에도 물론 뭐 다른 질환, 뭐 우리가 뭐 뼈가 불편하다든지 관절이 불편하다든지 뭐 당뇨가 심해진다든지 당연히 그런 비율도 늘어나지만 협심증이 똑같이 거기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80세 이상이 되는 인구에서도
의료 지출 비용 중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협심증인 거예요. 즉 60세가 넘어가면 이 60세, 70세, 80세가 넘어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인 인구들 중에 심장과 관련된 질환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도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사망률의 1위가 암이죠. 네. 암에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1위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2위가 심장 질환인 거죠. 아까 그 보여드린 데이터처럼 60세가 넘어가면 의료비 지출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가 심장 관련 질환인데 그 심장 관련 질환은 사망률도 높은 거예요. 즉 의료비의 지출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병률이나 이런 거 높다는 건데 병도 많이 퍼져 있는데 그게 또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실제로 2021년 순환기 계통의 사망 원인을 나이대로 비교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0대, 20대, 30대, 40대에는 그 비율이 많지 않아요. 근데 60대 이상이 넘어가면 뭐 60대, 70대, 80대가 되면 갑작스럽게 순환기 계통으로 사망하는 원의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0대 이상이나 이런 노인 인구가 되면 심장병이나 혹은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유병률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사망까지 연결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중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심장혈관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관상동맥 질환이에요.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를 하는 방법에는 뭐 약물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시술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는데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관상동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나이로 분석을 해보면 60세 이상이 넘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에서 69세, 70세에서 79세, 80세 이상, 즉 60세 이상인 환자가 전체 관상동맥 수술량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즉 60대가 넘어가면 관상동맥 질환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 생기는 그 비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대동맥 판막 치환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연간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받은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또 나이로 분석해 보면 이거 역시 60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이 세 그룹에서 받은 그 수술의 절대 숫자가 전체 숫자의 절반 이상이 넘는 거예요. 즉 심장 질환은 연령이 적은 인구에 비해서 연령이 점점 증가하면서 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또 발생하면서도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연결되는 그런 비율도 나이가 들면서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면 심장이라는 장기가 어떻게 생겼고 혈관이란 장기는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자꾸 위중한 일을 만들고 치료 안 하면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고 그럴까. 심장이라는 장기가 하는 역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장기에 쉽게 얘기하면 영양분, 혈액을 공급하는 장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단지 심장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게 결국은 심장만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면 다른 장기의 기능도 많이 떨어져서 결국은 사망하고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옆에 보시는 그림은 관상동맥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제가 이제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장기에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어요. 뇌에는 뇌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뇌혈관이 있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장에는 장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장혈관이 있고 다리에는 다리에 모든 그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다리 혈관들이 있는 것처럼
심장에도 심장만 영양분을 공급해준 혈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관상동맥이라 그러는데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가는데 이런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흔히 아는 심장 기능 부전도 생기고 혹은 그것 때문에 뭐 급성으로 심근경색이 생긴다든지 협심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많은 병들이 저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어느 부위에서도 거기에 병이 생기면 그 장기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왜 점점 이런 뭐 혈관이 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망가지고 왜 심장에 자꾸 문제가 생기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니 나이가 들면 뭐 장기가 다 망가지니까 뭐 다 망가질 수 있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혈관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혈관이 탄성 물론 이렇게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었다 하는 탄성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이유 때문에 약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혈관 안에 이제 노폐물이 낀다든지 혹은 혈관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든지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혈관의 크기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혈관의 탄성이 감소가 되면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능력이 점점 없어지게 되죠. 또 하나는 우리가 혈관에 많은 세포 중에 내피세포라고 혈관의 기능을 아주 좋게 유지해주는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런 세포들이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기능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혈관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이 나빠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도 파이프가 점점 딱딱하고 그 안에 찌끄러기가 생기고 노폐물이 생기고 이러면 물이 잘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랑 똑같이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혈압의 압력이 막 올라가요.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요. 그게 바로 고혈압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심장이 나이가 들게 되면 심장 구조 자체도 변성이 생겨요. 그래서 뭐 근육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심장의 모든 그 세포, 심장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기능이 또 망가진다든지 그러면서 나이가 많이 들지 않을 때 한 심장보다 노화가 되면서 노화된 심장의 기능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노화된 심장들의 기능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생기냐 하면 심장이 점점 노화가 되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자연적으로 심장이 맥박수가 막 빨라져요. 그거는 심장이 자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작용의 일환인데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보상작용하는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내가 막 운동을 했는데도 심장의 박동수가 많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박출량이 점점 한 번에 심장이 수축해서 다른 장기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대로 고혈압이 생기니까 심장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심장의 근육 자체도 혈관이 나이 들면 망가지는 것처럼 망가지는 변성들이 생겨요. 또 그러니까 또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 기능 부전이 생기게 되고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우리 심장은 방이 4개고 거기 방과 방 사이에는 다 문이 있는데 그런 문조차도 딱딱하게 바뀌면서 기능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심장의 구성 중에 하나인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반사가 많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성하는 세포들도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 앉았다 일어나면 뭐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뭐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박동을 조절하는 그런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세포 자체도 수가 줄어든다든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적인 변화를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판막 질환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판막 질환 중에 하나가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는 게 대동맥 판막이라는 문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안 열리게 돼서 심장의 압력이 점점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대동맥 판막을 치환을 받은 환자들 중에 한 반 이상이 70세 이상인 거예요.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병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숨이 차다든지 뭐 흉통, 가슴이 아프다든지,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 자꾸 쓰러진다든지 이런 게 바로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예후가 굉장히 나빠요. 뭐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즉 발견되고 치료가 되기까지의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특히 판막 질환에서도 그런 대동맥 판막 협착 말고도 승모 판막이라는 문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또 이러한 승모 판막의 기능이 많이 바뀌면서 역류, 문이 쉽게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있는, 그래서 피가 심장 안에서 거꾸로 도는 그런 병이 생기는 거야. 사실은 대동맥 판막 협착, 뭐 승모 판막 역류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은 무슨 판막증이라고 알고 있죠. 뭐 무슨 판막의 질병인 걸, 저 판막증인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다 이런 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그림에서 보인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심장의 기능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우리가 동맥을 그 관상동맥이라 그러는데, 관상동맥의 질환도 노년기에서 생기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 중에 특징적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생기면 뭐 가슴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든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증상이 안 생기게 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소화불량, 뭐 헛배가 부르고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가슴이 좀 쓰린 것 같고, 요즘은 뭐 그냥 막 좀 힘이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즉 그러다 보니 내가 가슴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갈 텐데, 내가 뭐 한 70년 동안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요즘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몸에 힘이 없어. 이제 내가 늙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거나 그런 걸 잘 안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점점 뭐 시간이 지나서 병은 나빠지게 되고, 어쩌다 우연찮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뭐 수술해야 됩니다. 뭐 갑자기 뭐 시술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여태까지 건강하게 사신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증상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모르신 거예요. 더 일찍 병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바로 노인 인구 때, 즉 연령이 많이 지나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인 거죠. 제가 지금까지 왜 노년기에서는 이런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더 빈도도 심해지고 빈도도 많아지고 더 심하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과연 이런 노년기에 생기는 심혈관 질환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는 우선 판막 질환에 관련돼서 어떤 증상으로 환자들이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질환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노년기 심혈관 질환에 대한 첫 번째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방청객 어머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관절염하고 디스크가 있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아마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예를 들어 뭐 나이가 연세 많으신 분들, 저는 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죠. 우리가 말하는 운동에는 여러 종류의 운동이 있어요. 근데 자기 몸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부분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말 뛰거나 이런 게 힘들면 걷는다든지, 뭐 한 30분 정도 걷는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항 운동이라고 해서 무슨 밴드 같은 걸로 집에서 그걸 뭐 잡아당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셔도 그게 충분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아주 뭐 활동적인 운동을 하는 게 힘들면 그런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에 관한 다음 강연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예요, 교수님? 제가 오늘은
이러한 심혈관 질환이 노인 인구에서 왜 자주 발생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런 과연 이런 질환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판막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년기 질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강연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치료와 또 판막 질환에 대해서 강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